사우디 국방부는 해군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네. 장보고 3에 대해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수직 발사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러니까 유럽 그 제품들도 독일이나 특히 뭐 프랑스에서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미 전력화 배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렇게 긴 장사적인 탄도탄은 아니지만은 네네. 500km에서 800km짜리 이미 운영을 이제 배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이제 뭐 미사일도 필요하면 이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바로 엊그제 저희가 방송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그것을 KF-21 블록 3를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와 함께 이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또 사우디 했는데 또 사우디의 대한민국의 뭘까요? 잠수함이지. 이 잠수함이 이 수출의 길로 본격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KF-21에 이어서 이제는 잠수함까지 사우디로 간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지상군 무기 체계 중심으로 얘기됐다가 네네. 하늘로 가더니 이제 수중으로 싹 가더니 뭐 축구도 하더니 이제는 또 일이 된다 싶으니까 또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이 가서 또 세일즈 해야지. 이제 오늘 떠나시나 뭐 내일 떠나시나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신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우방국을 도는 건데 핵심이 딱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수함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KF-21 블록 3 이상 잠수함 수출. 이게 이제 한마디 그러니까 어떤 멘트를 하기 위해서 정무적인 멘트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사주세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핵심은 거기 있다. 그렇군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국뽕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정도면 그냥 아주 진실된 국뽕이죠. 네, 기분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집중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사실상 이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어느 국가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 이 부분 집중 분석을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슈퍼소닉 TV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찬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슈퍼소닉 TV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녹차를 품은 발효 구기자 진액입니다. 캡슐이 아니고 진액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안 마셔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드셔볼까요? 진짜 진하네. 와, 완전 진해. 네. 장난 아닌데요? 진짜 진하네. 상큼하고 맛도 있어요. 맛이 그냥 부드럽네요. 또 진하면서 부드럽네. 넘어가는 게. 아주 개운합니다. 아주 그냥 부담이 없어요 입에서. 이걸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먹고 있는데 아침마다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 향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기자가 말입니다. 몸에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자, 구기자의 효능 첫 번째 피로 회복, 구기자의 효능 두 번째 시력 개선, 세 번째 혈액 순환 촉진, 네 번째 혈당 수치 상승 억제, 다섯 번째 간 기능 회복, 마지막 여섯 번째 안티 에이징. 안티에이징 하면 이 노화를 억제해준다. 이 피부 노화, 늙음을 예방해준다. 그래서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분들 한정에 한해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원 플러스 원. 하나를 더 드리네요. 이거 거의 뭐 음료수네. 그러니까 하나 사시면은 내가 하나 먹고 또 부모님 집에 하나 주고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10-6490-5588 010-6490-5588로 직접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들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광고를 보시고 전화 통화 한번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슈퍼소닉 TV를 도와주시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방위사업청이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 2, 3번함 건조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기사가 났죠. 예. 여기에 이어서 이 한화 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이 해외로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일즈 포인트가 기존에 이제 널리 알려진 거는 뭐 한 2,000톤대 네. 좀 수출 그 버전에서 따로 이제 설계를 한다든지 그 뭔지 그동안에 인도 사업도 있었고 네. 뭐 좀 이상하게 꼬인 네. 이제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2,000톤대를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하나오션 측에서 네네. 좀 입장을 바꾼 게 어. 이왕이면은 3,000톤대 잠수함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쓰는 걸 그대로 들고 나가서 세일즈 하자. 물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뭐 이제 수직 발사관 같은 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있는데 네네. 일단 전체의 그 사이즈나 형태를 현재 우리 장쓰리의 배치 1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은 이 마치 캐나다인 자주포의 그 유저 클럽처럼 네네. 그런 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세일즈 포인트를 좀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뭐 2,000톤대 뭐 수출용 잠수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다른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좀 후속 군수 지원, 말 그대로 잠수함도 후속 군수 지원이 중요한데 과연 그게 관리가 우리 쪽에서 제대로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팔고 나서 네네. 뭐 정비창 그쪽에 뭐 만들어주거나 MRO 센터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네네. 이게 좀 운영 유지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이미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사용하는 걸 동일하게 판매를 하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쉽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향을 좀 잘 쉽게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수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사례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예, 몇 근데 척이나 나갔죠? 그게 뭐 지금 2척인가만 그럴걸요. 세 번째가 지금 뭐 인도가 됐는지 뭐 오락가락하죠. 아, 오락가락합니까? 그러니까 뭐 작전 기준에서. 예, 예. 근데 이게 계속 막 말썽을 피우고 했는데 현재 그 회사가 하나오션이 모두 이제 개편이 된 거예요. 체제가 어떤 그 소위 지도부가 다 바뀌고 2023년에 그렇게 체계가 바뀐 거죠? 그게 이제 과정이 있었죠. 봄에 시작돼서 이제 연말에까지 와서 싹 개편이 됐죠.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해가 바뀌면서 네. 방향도 이렇게 잠수함에 중점을 두고 수출해. 그리고 대상 국가 지역을 역시 우리가 이제 항공 분야에서 카이가 FOC 가지고 동남아를 맴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KF-11이 이제 나오니까 지금 더 멀리 나간다. 뭐 유럽, 더불어서 유럽 중동으로 이제 네. 이게 되듯이 우리 장쓰리가 이제 안정화되니까 그 세컨 배치의 3번함을 이제 건조를 들어가는 상태가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네. 이것도 이제 좀 더 넓게 나가자.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이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예. 장비가 이제 이 잠수함이 좋은 거는 이제 인정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아, 한마디로 동남아가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다음에 필리핀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을 얘기했었는데 아이 됐어 이제 그 필리핀도 됐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아이 거기도 지긋지긋해. 왜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죠? 돈들이 없는 상태에서 뭐 물건을 이제 이제 받아가면서 온데 뭐 후속 군수 지원에도 뭐 정비창을 세워달라고 하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돈을 더 이렇게 출혈을 하게끔 물건을 하나 팔면서 옵션을 더 많이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동남아시아 시장이 좀 골치 아프고 이익도 안 났고 그래서 그 체제는 그런 영업 체제는 그 하나오션으로 되기 전에 대우 DSM이 그때 막판까지 좀 골머리를 썩었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동남아 쪽은 좀 이제는 좀 그만 나가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때려치우는 걸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아예 안에 때려쳐. 영업비가 더 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남아시아를 벗어나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제 잠수함을 뭐 받았는데 뭐 돌아가네 안 돌아가네 엔진이 뭐 독일제가 승인이 안 되네 뭐 중국산 엔진을 달아야 되네 아주 뭐 그냥 기사거리만 잔뜩 내다가 뭐 흐지부지 뭐 호위함으로 받네. 그래서 거기 또 뭐 다시 뭐 도전한다. 아이 됐어. 일단은 홀딩. 동남아는 됐어. 동남아는 일단 내비둬. 아니 뭐 오면은 찾아오면은 뭐 협상을 하거나 뭐 대화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가서 막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며 그냥 막 매달리는 거 그거는 그만한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네덜란드 사업도 있었죠. 이것도 이제 아예 그냥 됐어. 그것도 좀 복잡해. 왜냐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뭐 리튬이온 전지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하청업체식으로 들어가고 복잡하거든요. 어떤 세트 메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그렇게 안 났고 그래서 그것도 됐다. 기존의 사업은.
그러면서 이제 딱 넘어온 게 바로 폴란드하고 캐나다 사업이죠. 그 폴란드 얘기는 계속 있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급하니까 폴란드는 네. 현재 그 구소련제, 러시아제 킬로크 잠수함을 한 척을 갖고 있어요. 한 척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운영을 안 한다고 봐야죠. 한 척 가지고 아예. 한 척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훈련 교육 시키기도 바쁜데 그거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네네. 러시아 측에서 자기네 작업산 그 잠수함에 대한 뭐 어떤 그걸 다 추적할 수 있는 그 다 자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탈바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서방 측 잠수함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예상한 대로 네. 뭐 일단 규모가 4척 이하. 4척이요? 네. 그렇다면 폴란드는 2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폴란드는 2척. 네, 근데 또 희망사항 언론사에 따라서 희망사항은 두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3척. 근데 제가 보기엔 2척이에요. 딱 2척이면 한 척 나가 작전하고 한 척은 뭐 이렇게 있는다든지 개념이 우리하고 또 틀리니까 운영 개념이. 네네. 그래서 2척을 생각하는 거고 왜냐면 우선순위가 폴란드가 지금 지상 장비 지금까지 알려진 K 방산 제품들 중심 미국제 제품하고 네네. 그다음에 전투기 중심. 그래서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가 이제 해군 장비죠. 아 그렇군요. 또 호위함 사업도 지금 또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수중 전력은 이제 잠수함 2척. 2척. 네, 물론 이제 더 옵션으로 해서 뭐 한 척 더 플러스해서 3척인데 네네. 그냥 실제로 뭐 도입할 거는 이제 2척을 좀 보고 있고.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익보다는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은 이미지 창출이 상당히 그럼요. 크죠. 예, 예. 그러면서 바로 이제 캐나다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순서가 캐나다보다는 이제 폴란드가 먼저 결정을 할 것이다. 기존 결정을. 근데 워낙 뭐 그쪽 지역은 뭐 잠수함 회사들이 뭐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아 폴란드가. 네, 폴란드가 우선 이제 아주 격렬하게 경쟁을 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캐나다에서 싸움이 이제 붙을 것이고. 경쟁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주제가 사우디 쪽을 좀 집중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사우디로 가기 전에 먼저 들러야 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오션의 영업력 네. 지금 아주 막강하게 부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이 캐나다도 이 하나오션의 그물망 안에 딱 포착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한 몇 척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언론 지면이나 뭐 인터넷 신문에서는 최대 12척이라 하는데 12척이요. 네, 실제 필요한 거는 10척.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2척은 이제 옵션 개념으로 봐야 되죠. 아. 이게 도입을 하면서 쓸만하면 2척을 더 사겠다. 이제 그런 거죠. 추가 후속 발주 개념으로. 네, 그래서 12척 최대 맥시멈 12척이라 하는데 네. 실제 캐나다 해군이 필요한 거는 10척. 근데 현재 캐나다 해군이 네. 4척을 갖고 있어요. 영국제 옛날 구닥다리 그 업홀드급.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 영국이 막판에 이제 그 보유하고 있던 제레시 잠수함을 이제 인수를 받은 거죠. 몇 년대 정도에 나왔던 잠수함입니까? 오래됐죠. 그것도 거의 20년이 넘었죠. 20년?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또 불나가지고 홀라당 태워먹은 배도 있고 내척 중에. 네. 그래요. 그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잠수함은 또. 이것이 지금 폴란드와 캐나다가 지난 2023년부터 이 영업이 시작됐던 거죠? 네. 지금 그럼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특히 이제 캐나다 사업은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미국 측에서 미 해군 측에서 네. 자기들은 이제 태평양으로 전부 나가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네. 전방 배치를 많이 나가고 대서양도 나가고. 그러면 이제 공백이 생기는 지역이 이제 그 캐나다, 미국 북미 대륙이 있으면 그 위쪽에 알래스카 쪽 하여튼 이렇게 바다들이 막 네네.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얼은 땅덩어리, 추운 땅덩어리 섬들이 많아요. 네. 그쪽에 초계 작전을 이제 너희가 좀 맡아다. 우리가 나가 있을 동안에 공백이 생기는 걸 너희가 이제 막아다오. 같은 나토군이고 또 북미 대륙 같이 또 이제 방공망 또 구성도 하니까 수중 전력도 좀 담당을 해다오. 일정 부분 제레시 잠수함으로 이제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잠수함.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3,000톤급이 좀 좋은 거죠. 2,000톤 때보다는 뭐 1,000톤에서 2,000톤 사이보다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괜찮다. 대한민국 제품도 괜찮은 걸 알고 있겠다. 그래서 후보에서 이제 좀 강한 아주 강력한 후보로 등장하고 있고. 자, 그럼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K2 흑표전차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경쟁 대상이 독일 아니었습니까? 이 잠수함 하면 대한민국도 독일의 기술을 좀 가져와 가지고 네, 2009 일사가 그렇게 됐죠. 크게 발전을 시킨 건데 이 독일이 이 잠수함으로도 이 폴란드나 캐나다와 또 이 대한민국과 맞붙게 되는 경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되죠. 그다음에 프랑스도 있고. 예. 대표적인 국가가 두 나라가 또 기다리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독일 자체가 이 잠수함을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큰 잠수함을 손을 안 댄 건데 그 네네. 시장의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크게 3,000톤대를 안 만든 것뿐이고. 3,000톤. 예,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장쓰리 이제 계획이 네. 표출되고 나타나면서
역시 이게 선이 서로 이제 연락하는 선도 있고 기술 도입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209 이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고문, 자문, 컨설팅 뭐 이런 거를 이제 요청해서 특정 부분 어려운 거 확대를 해야 되니까 선체를 네네네. 기존에 214급 1800톤에서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 자문을 이제 요청해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개입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센서나 장비들은 이 독일제를 또 갖다 쓰는 것도 있고 현재 장쓰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예전에 그 하나오션 되기 전에 대우 DSME를 이제 방문할 그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거기서 설명을 이제 해주신 게 사실상 이게 214의 확대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확대 버전.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얘기 안 하고 확대 버전. 그러니까 기본 어떤 설계 틀은 거기서 이제 발전된 거로 보면 된다. 네네. 그걸 우리가 한국이 해낸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독일도 이 시장에 요구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아, 그래서 한국이 또 이 잠수함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또 해외로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다가 얘네들 너무 컸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러면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다시 그럼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큰 잠수함 3,000톤급 이상.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소요나 수요 필요성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이제 응할 수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에 뭐 1,800톤 214급으로 214급 시리즈들이 있어요. 뭐 214, 218 뭐 해가지고 네네. 뭐 자기는 219, 200대 시리즈를 해가지고 뭐 잘 팔아먹고 있었죠. 엄청 팔아먹었죠. 그래서 뭐 싱가포르도 도입을 했고 218급도 있고. 난민이 어디니 뭐. 아니, 난민은 뭐 아주 뭐 옛날 얘기고 그건 209 이제 시리즈고 예. 최근에 우리가 214를 이제 도입할 때 면허 생산하거나 도입할 때 그 시점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팔았죠. 뭐 그리스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면은 대한민국 하나오션의 잠수함이 사실상 이 폴란드와 캐나다로 나갔을 때 역시 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 되겠네요. 근데 뭐 폴란드도 뭐 적당한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내친 김에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완성한 게 그다음에 일종의 그 저작권 네네.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장쓰리이기 때문에 209의 1사는 면허 생산한 것들은 또 우리 저작권이 아니잖아요. 독일. 예, 뭐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작권 네네네.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 라이센스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장을 내친 김에 이 동남아 시장을 벗어나면서 이제 넓게 나가면서 이 장쓰리 버전으로 제안을 하자. 기존에 뭐 2,000톤급을 이제 어떤 편법으로 또 2,000톤급을 따로 설계를 해놨는데 네. 그게 좀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작다. 그냥 우리가 좀 해군에 도입을 하고 있는 장쓰리 쪽으로 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다 제시를 하자. 뭐 특정 부분은 이제 우리 또 해군에 사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방향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세일즈 방법을. 자, 그런데 하나오션이 폴란드와 캐나다뿐만 아닌 또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썸네일 제목이죠. 사우디입니다. 현재 사우디 해군은 4척을 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4척이요. 예. 좀 적은 숫자 아닙니까? 보통은 뭐 최소 저기죠 규모죠. 뭐 그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정비, 훈련, 교육, 뭐 기본으로. 작전 배치하면은 이게 로테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4척을 가지고 항공기 뭐 737 조경보기 통제기처럼 예. 그런 개념으로 4척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잽싸게 그걸 이제 알고서 이제 접근해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했죠. 이제. 시작을 한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 얘기가 뭐 네. 지상 장비 수출뿐만 아니라 네. 이 항공 장비 KF-11 블록 3 이상의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홍식 장관이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네. 거기에 잠수함도 팔려고 하는 거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팔 물건이 육해공 다 골고루. 이게 KF-21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고 바로 잠수함도, 잠수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예.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뭐 좀 알려진 게 이 네. 사우디 해군은 그 주변 그 자기네 이제 접해 있는 해역들이 뭐 이렇게 깊지가 않아서 네네. 잠수함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하는데 또 그걸 하나오션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다. 그걸 뭐 모르고 접근했겠냐. 당연하죠. 어느 정도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네네. 수심 같은 거 지역에 따라서 네. 조사한 걸 토대로 어떤 뭐 특정 지역을 안 들어가다 하더라도 또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좀 더 나와서. 그럼 현재 사우디가 잠수함을 보유한 게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아예 없군요. 예. 그래서 그 수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집트 해군은 4척을 이제 신규로 가지고 있고 이란 해군조차도 킬러급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이제 해군도 뭔가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네. 도입을 이제 해서 전력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전파가 됐죠. 그렇군요. 이거 카더란 아니죠? 진짜 들은 얘기예요. 예.
직접 업체 관계자를 또 만나셔가지고 예 이렇게 또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신원식 지금 국방부 장관이 UAE를 거쳐서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까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함께 이 국방과 방산 관련 협력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우디의 이번에 제2회 세계 방산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가하시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명목상 그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저는 이제 파악한 거는 사우디 네네. KF-21뿐만 아니라 잠수함 사업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무적으로 이제 한 말씀 이제 하시기 위해서 가서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사우디 해군에서 네네. 갑자기 이제 잠수함 전력을 특히 우리하고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 이유 배경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하나 이제 덧붙이면은 네네. 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SSN이나 SSBN, 네네. SSGN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순항 미사일이면 이제 수직 발사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SSBN 중심으로 네. SSGN은 순항 미사일이고 또 SSN은 또 일부 또 이제 탑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유별나게 이 수직 발사관 탄도탄 네. SSB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를 네. N자 빼고 뉴클리어 네. 그건 빼고 SSB. 예.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가 처음에 재래식 잠수함에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해서 운영하는 거야. 핵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나머지 지금 뭐 미국, 러시아, 뭐 영국, 프랑스, 네. 인도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발사하는 건데. 수직 발사. 예. 근데 그건 다 저기죠. 핵을 핵탄두를 앞에 싣고서 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핵탄두 탑재한 그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탄도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SSB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 잠수함 형태로. 유일하게 핵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네, 재래식 재래식 잠수함 형태에서 네. 이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탄도탄을 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북한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뭐 자꾸 요즘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났는데 네네. 거기는 좀 뭔가 로미오급을 가지고 뭐 편측적으로 로미오급. 우리한테 이제 뭐 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뒤처 있나 생각하니까 급조한 아직은 뭐 실증이 안 되고 네. 저게 과연 쓸만할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의심을 받는 그 단계고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설계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딱 거기다 이제 설계해서 앉혀가지고 탄탄하게. 발사관 6개에서 지금은 이제 방사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는 발사관 10개로 늘리는 거. 그게 이제 세컨 배치 2차선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죠. 발사관 자체가. 그래서 사우디가 생각하는 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탄두지만은 탄도탄, 수중 발사 탄도탄을 좀 전력을 갖추자. 옆에 이제 이란도 있고. 이란이 있습니다. 예, 그 심지어 이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어떤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스라엘 잠수함 전력을 이제 염두에 둔 것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네, 그거는 좀 뭐 그렇겠죠.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먼저 번에 3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중국제 탄도탄을 이미 사서 배치를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핵탄두는 아니지만은 네. 재래식 탄두에 이 탄도탄들을 좀 중거리 이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 흐름이. 그래서 사우디가 잠수함을 그냥 재래식 잠수함을 3,000톤급을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유별나게 우리나라 입증된 SSB 수중발사 탄도탄이 SSB. 탑재된.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 오션 측에서는 지금 네. 올해 들어와서 이 3,000톤 그냥 이 한국 해군이 쓰는 걸 그대로 나가서 세일즈 하자. 예, 물론 이제 비닉 장비 같은 거는 이제 제외를 하겠지만 뭐 네.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뭐 여러 가지 그 제외를 시키겠지만 수출 버전이 또 그것도 존재를 하겠지만은 네네. 아예 나가자 하는 게 그런 데서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에서 이게 서로 이제 또 클럽을 만들어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체제의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독일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쫓아온 거죠. 우리가 마치 그 KT 전차 그 지금 티르키에 예. 뭐 그런 거죠. 이게 혼자 가서 팔려고 하는데 이게 쫓아와서 또 옆에서 그게 이제 튀르키 이상이죠. 네. 비교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근사한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KT 전차 하니까 튀르키예가 또 그 그냥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자주포도 또 이렇게 하니까 예. 뭐 다 옛날 얘기지만은 네. 10년 전 이상 얘기지만은 그렇게 쫓아와서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이 이제 또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독일하고는 또. 그러니까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 다소사, 라팔 예. 이 회사에서 지금 먼 후에 이 KF-21이 이 유럽 시장을 장악할 것 같아서 이걸 또 대한민국을 배제시키려고 상당히 어떤 작업을 신경질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라팔 전투기가 이제 A사에다 장착 버전에서 거의 이제 후기형으로 왔고 수출은 이제 열심히 이제 되고 네. 있지만은 계약을 많이 맺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F카스
FCAS.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네. 지금의 시기하고 그때 가서 시기 나왔을 때 실전 배치됐을 때 네. 양산 배치되고 수출될 때 그 중간에 이제 텀이 있어요. 공백. 그때 우리가 이제 진입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보다는 이 F카스 쪽이 더 지금 신경질적으로 그러니까요. 보도가 나왔죠. 프랑스 쪽 특히. 예. 자, 그러면 사우디는 이렇게 지금 본격적인 하나오션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이 또 서브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이제 제대로 깔아주기 위해서. 예. 사우디 또 방산 전시회까지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저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죠. 사실상 이 대한민국 하나오션의 잠수함이 폴란드, 캐나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또 한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남미죠, 남미 대륙입니다. 남미의 어느 국가들을 보고 이렇게 또 영업을 추진합니까? 남미 국가에 그 옛날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이 독일제 209 잠수함들이 많이 팔렸죠. 그래서 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교체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해군의 잠수함이 그게 근본적으로 209 시리즈인데 수출 버전인데 침몰했어요. 사고로 노후화돼서. 예. 몇 년 전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시점인데 침몰해서 이제 승조원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시기가 온 거죠. 노화가. 그렇군요. 오래된 잠수함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남미 국가들이 이제 해군 운영을 그렇게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 활발하게 않습니까? 예, 작전 소요가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내버렸다가 이제 평상시에 운영 유지를 잘 못한 거죠. 관리를. 그랬군요. 도입 시기도 상당히 오래됐고. 자, 그럼 남미 대륙에서 제일 먼저 아르헨티나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남미의 209 시리즈를 사용하는 나라가 7개국이에요. 7개국. 7나라. 네네. 그 나라들이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말씀드렸고, 브라질도 있고,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이제 페루.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까지. 베네수엘라는 이제 뭐 이렇게 무기 금수가 돼 있으니까 러시아제나 중국제를 쓰는 나라니까 사용하는 나라니까 거기는 세일즈를 하기 좀 어렵고 이제 거긴 제외시키고. 그럼 총 6개국이 되는 건가요? 6개국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측에서는 거기에 이제 이 동남아시아보다는 어떤 상남아가 좀 더 낫다. 남미가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뭐 좀 그런 그 돈도 없고 첫 번째가 뭐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이쪽은 또 운영을 기존에 209급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잠수함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다는 거죠. 필요성. 그러니까 너무 노화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교체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필요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나라가 기존에 우리나라 방산 제품을 좀 이렇게 수입한 나라. 그 어디겠어요? 뭐 딱 보면 콜롬비아와 페루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규모가 이제 페루가 6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페루가요? 페루가 이제 우리 그 방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6척이나. 페루는 또 KT-1 그 훈련기, 뭐 경공격기 훈련기도 다 사서 전력화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산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요. 콜롬비아는 또 우리 그 미사일도 사갖고 해성.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국가가 이제 우선 수출 대상국으로. 그래요. 나머지 나라 이제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이건 좀 돈이 없고. 돈이 없고. 브라질은 또 유럽제를 선호하고 특히 프랑스제를. 특히나. 지금 뭐 프랑스제 또 다른 거 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칠레는 좀 거만해요. 이 대한민국 방산 제품에서는 아직은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칠레가요. 칠레는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의 어떤 그런 그 방산 그 지원받는 게 좀 있어요. 칠레를 그러니까 영국이 칠레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견제하는 그게 있거든. 방법이. 그래서 칠레는 좀 더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하고 이제 페루를 얘기했고 또 요즘에 이제 기사가 많이 됐던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해외 그 뉴스로 나왔던 에콰도르 깽단 그 문제로. 에콰도르도 상당히 오래된 그 209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 에콰도르도 돈이 있습니까? 없는데 일단은 후보국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냥 후보국으로 일단.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보는 거죠. 상황을 봐가면서. 이쪽 남미 쪽은 좀 간을 보면서 영업 전략을 한번 짜보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미 시장에 대해서 하나오션 측에서 이제 보고 있는 좀 크게 잡아서 수요 넓게 잡았을 때 소요 숫자를 넓게 이제 넉넉하게 잡아서 나중에 이제 옵션 도입까지 포함해서 30척까지. 총 30척까지. 뭐 폴란드, 캐나다, 사우디, 남미 뭐 7개국이지만 6개국으로 봤을 때 그 남미 전체 잠수함 수출 대수를 30대로 보고 있다. 30척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오션에서. 그래요. 근데 이 하나오션이 그 회사명이 다 통폐합되고 이제 합쳐지면서 조직도 바뀌고. 다 일신되면서
네. 조직도 바뀌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방향이 싹 바뀐 거예요. 그 그래요? 직전에는 대우 DSM이 때는 그냥 거기서 뭐 동남아에서 그냥 아웅다웅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동남아라서. 뭐 인도에서도 속도 썩었고. 네, KF21도 이 인도네시아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새해 맞이해가지고 방향을 이제 폴란드하고 뭐 캐나다는 다 알려진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예. 2월 현재 이제 사우디가 딱 끼어들면서 이제 올 이제 여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장 다니면서 이제 간을 좀 봐야 되는 게 남미. 남미에서 이제 방산 전시회들이 열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접근해서 이제 우리가 가서 전시회도 열고 제품도 모형도 좀 보여주고 네네. 내용도 소개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출 세일즈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사우디 국방부나 해군 쪽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네. 장보고 3에 대해서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수직 발사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러니까 유럽 그 제품들도 독일이나 특히 뭐 프랑스에서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미 전력화 배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렇게 긴 장사적인 탄도탄은 아니지만은 네. 500km에서 800km짜리 이미 운영을 이제 배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이제 뭐 미사일도 필요하면 이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이제 이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이란 문제가 또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생각할 때 그런 강력한 잠수함을 재래식 잠수함이니까 사우디 해군이 간 데서 반대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의 그 홍해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해군도 이 미 해군 측에서 미국 쪽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원이냐면은 그 프리기트 호위함, 네네. 호위함 사업이 있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양이 이제 LCS 미 해군의 LCS 버전을 네. 지금 그 사우디의 작전력에 맞게 이제 건조해서 배치하는 걸로.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개입이 되고 있죠. 사우디 해군을 이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한 단계 더. 그렇군요. 물론 중국 이제 쪽에 확실한 어떤 기둥을 하나 박아 놓으려고. 예.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키워놔야만 또 대신 또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우방국이 네. 또 해주는 거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까지 얘기가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장보고 3에 수직 발사관 장착된 잠수함이 이제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아주 이번 2024년 지난 2023년 이후 폴란드 어떤 수출의 맥이 좀 끊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루마니아 K9 자주포 그리고 이 사우디까지 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더 추가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세일즈 방식이라는 게 또 주변 그 나라나 여러 이게 환경을 지금 영향을 이제 끼치는 게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수출 그 버전 2초 대 네. 그것도 들고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2초 대, 물건이라는 게 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 상대방이 이제 좀 더 선호하는 거를 그걸 집중적으로 세일즈하면 되니까 네. 실제 지금 사우디 국방 안보 환경을 보면은 진짜 장보고 3를 갖고 싶어하지 않을까. 수직 발사관 탑재한.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하나오션의 잠수함이 드디어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확대. 전 지구. 예. 네. 전 지구. 전 지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에 광고 해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 광고를 보시고 전화 한 통만 넣어주셔도 그것이 저희 슈퍼소닉 TV의 제작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밑에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자, 녹차를 품은 발효 구기자 진액. 여러분 설이 곧 다가오니까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거 선물하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네요. 뭐. 며칠 안 남았고 네. 그리고 몸이 좀 허해지신 분들 이거 좀 드십시오. 저희 형님들 좀 드세요. 그리고 맛이 좋다면서요. 네. 아예 사모님께서 직접 또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니 우리 피디님 얘기하는 거야. 피디님한테 저는 하루에 2개씩 먹어요. 맛있다고 또 얘기를 네.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맛이 좋다는 그 강조가 강조를 좋고 예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맛이 들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